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시간 이피바이적 선광과 관산성의 배신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이피모빌 삼청옥녀 거짓말 이야기입니다. 망국의 왕을 조롱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700년 뒤에 만들어졌습니다. 백제의자왕은 즉위 초만 해도 해동증자라 불렸습니다. 효성과 우회가 증자에 견줄 만하다는 극찬이었거든요. 그런 왕이 어떻게 삼청옥녀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거짓말이 만들어진 과정을 사료로 추적합니다. 의자왕은 6세 41년 무왕의 뒤를 이어 즉위했습니다. 삼국사기는 그를 용맹하고 결단력 있는 왕으로 기록했고요. 즉위 직후부터 신라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6세 42년에는 신라 서쪽 40여 성을 한꺼번에 빼앗았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대야성 함락이었거든요. 대야성은 신라 수도 경주로 가는 길목의 핵심 요새였죠. 이곳이 무너지면은 신라 심장부가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였고요. 백제군은 장군 윤충을 앞세워 대야성을 포위했습니다. 성주는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내부 갈등이 겹치면서 대야성은 결국 함락되고 말았죠. 김품석 부부가 죽고 그 딸의 시신까지 백제로 보내졌습니다. 이 충격이 김춘추의 평생 복수심을 만들어낸 거고요. 김춘추는 곧장 고구려로 달려가 군사를 청했는데요. 고구려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당나라까지 찾아갔고요. 결국 나당동맹이라는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죠. 그 모든 출발점이 바로 대야성 함락이었던 셈인데요. 의자왕 입장에선 통쾌한 대승리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시기까지 의자왕은 분명히 유능한 군주였거든요. 신라의 서쪽 40여 성을 빼앗으며 영토를 크게 넓혔고요. 고구려와 손잡고 신라를 압박하는 외교까지 펼쳤습니다. 백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 중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즉위 15년쯤 지나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는데요. 삼국사기는 의자왕이 차츰사치에 빠졌다고 적고 있죠. 성충이라는 충신이 직언하다 옥에 갇혔다는 기록도 있고요. 성충은 굶어 죽기 직전 마지막 상소를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적이 오면은 탄연을 막고 백강을 지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의자왕이 이 충고를 듣지 않았다고 사서는 기록하고 있죠. 흥수라는 또 다른 충신도 같은 조언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정 내부의 다른 신하들이 그 의견을 막아섰고요. 백제 조정은 의견이 갈리면서 점점 마비되어 갔던 거죠. 사료는 이 시기를 의자왕 말년의 부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패설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가 문제인데요.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의 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제 멸망은 660년, 삼국사기는 1145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사건과 기록 사이에 무려 4세국 85년의 간극이 있는 셈이죠. 그동안 백제 사람들의 직접 증언은 거의 사라졌던 거였죠. 남은 자료 대부분은 신라와 당나라 쪽 기록이었는데요. 승자의 시선에서 백제 말년이 정리됐다는 뜻이 됩니다. 삼국사기 의자왕 본기에는 이상한 기록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고 두꺼비가 떼로 몰려왔다고 하죠. 여우가 궁궐에 들어왔고 귀신이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런 기록들은 망국의 왕에게 붙는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중국 사서에서 멸망한 왕조에 똑같이 붙던 서술 방식이었죠. 하늘이 미리 경고했는데도 왕이 듣지 않아 망했다는 구도죠. 이거를 천견제의설이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정형화된 틀입니다. 그래서 의자왕 말년의 부패 기록도 그대로 받기는 어렵죠. 또 사실은 이렇습니다. 의자왕이 흔들린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충신 성충을 옥에 가뒀다는 기록은 신뢰도가 높은 편이죠. 하지만 그 모습이 패망의 모든 원인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신라와 당나라 연합의 군사력이라는 외부 변수가 컸거든요.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이야기는 왕의 타락 쪽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바로 삼천옥녀 이야기가 자리 잡게 되죠. 그렇다면 이 삼천이라는 숫자 어디서 왔는지 따져봐야겠죠. 삼국사기 백제봉에는 삼천옥녀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국유사에도 그런 구체적 숫자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거든요. 당대 기록과 가장 가까운 사료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참 뒤엔 일이죠. 삼천이라는 숫자가 처음 등장한 건 조선 초 문헌에서였습니다. 백제 멸망에서 무려 70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조선 문인 김은이 쓴 낙화암시에 이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시 속에서 삼천옥녀가 꽃집처럼 강에 떨어졌다고 노래했죠. 문제는 이게 역사 기록이 아니라 문학적 비유였다는 점입니다. 삼천이라는 숫자도 한문시에서 흔히 쓰는 과장 표현이었고요. 많다는 의미로 쓰인 관용적 숫자가 사실로 굳어진 셈이죠. 그러다 보니 시 한 구절이 점점 정설처럼 퍼져나가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은 야사와 가사 작품에 자주 인용되었거든요. 민간에서도 낙화암 전설로 자리 잡으며 입에서 입으로 퍼졌죠. 그런데 백제사비성의 실제 규모를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사비 도성의 추정 인구는 5만 명 안팎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 궁녀만 3천이 있었다는 건 비현실적인 수치죠. 당시 당나라 장안 황궁의 궁녀도 그 정도 숫자였다고 전해지고요. 사비의 궁궐 규모로는 절대 수용 불가능한 숫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3천이라는 숫자 자체가 문학적 과장이었던 셈이죠. 그럼 이 3천이라는 표현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단서는 백제 멸망 700년 뒤 조선 초기 문헌에서 발견됩니다. 조선 문인 김은이 낙화암을 보고 시 한 편을 남겼는데요. 그 시 안에 삼천궁녀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다고 전해집니다. 즉 백제 당대 기록이 아니라 후대의 시적 표현이었던 거죠. 삼천이란 한문에서 아주 많다는 뜻으로 흔히 쓰이는 표현이었고요.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장항께도 후궁삼천이라는 구절이 있죠. 그 표현 양식을 빌려와 백제 멸망의 비극을 묘사한 거예요. 문학적 비유가 후대로 가면서 점점 사실처럼 굳어진 셈이죠. 그런데 이 시 한 구절이 어떻게 정설처럼 퍼졌을까요? 조선 후기 문인들이 부여를 답사하며 이 시를 거듭 인용했고요. 낙화 말의 백마강을 보며 같은 비유를 반복해 적었던 거죠. 그 결과 시적 표현이 점차 역사적 사실로 둔갑하게 됩니다. 여기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또 한 번 변형이 일어났는데요. 백제를 무능한 망국으로 묘사하는 서사가 적극 활용됐거든요. 삼천옥녀 이야기는 그 서사에 딱 맞는 소재였던 셈이죠. 왕은 사치하고 여인들은 강에 뛰어드는 망국의 그림이었어요. 교과서와 대중가요를 거치며 이 이미지는 더욱 단단해졌고요. 결국 시 한 구절이 1500년의 진실을 덮어버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의자왕은 어떤 군주였을까요? 초기에는 해동증자라 불릴 만큼 효심이 깊었습니다. 즉위 직후에는 직접 지방을 돌며 죄수를 살폈고요. 6세 42년에는 대야성을 함락시키며 신라를 흔들었죠. 이때 신라 김춘추의 사위 부부가 함께 목숨을 잃었어요. 김춘추가 당과 손잡게 된 결정적 사건이 바로 이것이고요. 즉 의자왕은 한때 동아시아 판도를 흔든 군주였습니다. 다만 말년의 기록에는 분명한 그림자가 남아있는데요. 충신성충을 옥에 가두고 간언을 멀리했다고 전해집니다. 왕흥사 연못에서 잔치를 자주 열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기록도 후대 승자가 정리한 사서였거든요. 삼국사기는 고려가 백제 멸망 480년 뒤에 편찬했죠. 당시 자료의 상당수는 당과 신라의 시각이 반영된 기록이었고요. 패자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승자의 평가만 남은 셈입니다. 삼천옥녀라는 숫자도 그 침묵 위에 얹힌 한 줄이었던 거죠. 그리고 백제가 실제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